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이고요. 지금은 가정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손님들과 술만 마시고 곧장 집에 퇴근하고 온 적도 있었지만 손님과 따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떳떳할 수 없는 일을 했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돈 없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말이에요. 평범했던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부터 저희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저기 아빠의 빚 재촉의 가정주부였던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시고 저랑 여동생은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라면 한 개를 두 끼로 나눠 먹었었고 배고파하는 동생을 위해서 저는 굶는 일도 일쑤였어요. 다시 말하니까 또 우울하네요. 어쨌든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주유소와 호프집 알바 등 알바를 두어 개씩 돌아가며 했어요. 2년이 흘렀을까요? 진상 손님 상대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코피 흘러가며 일했는데 주유소에 악덕 사장 덕분에 돈 한 푼 못 받고 그마저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프집 알바를 하면서 다른 일을 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구인 광고 신문지를 보고 있는 저에게 같이 알바하는 언니가 얘기했어요. 어머 명희야, 너 호프집 알바하기도 힘들 텐데 하나 더 구하려고? 네 언니, 저 일한 거 돈도 못 받아서 빨리 구해야 돼요. 근데 다들 시급이 너무 적네요. 당연하지. 이런 곳은 최저시급이잖냐. 주점 같은 데 말고는 많이 주는 곳은 절대 없지. 절박했던 저는 언니가 말한 그곳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었지만 한번 전화를 해보았어요. 용기 내서 간 그곳에서 사장님은 제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 돈을 건네주며 옷과 화장품 등 제대로 꾸미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반반했던 저이지만 여태까지 자존심상 절대 그런 곳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불행한 환경은 저를 변화시켜 주었고 결국 저는 그곳에 발을 디딜게 되었죠. 처음 1년 정도는 정신이 망가진다는 걸 몸소 체험하였고 그 다음에는 술로 버티다 보니 몸도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서 마음이 가는 남자를 만났었지만 그 남자는 원래 살고 있던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저랑 만나면서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는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었죠. 그저 돈으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5년이란 시간 동안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그만두었어요. 그때가 28살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돈을 만져볼 수 있었었죠. 부모님 병원비와 동생 학비 등 이제 목표를 달성했기에 미련도 없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꽃가게를 차리고 저는 오픈 전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다에 도착해서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며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30대 초반 돼 보이는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열중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저녁에 펜션에 들어가는데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고 그 남자는 연애 끝에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로맨티스트인 제 남편은 얼마나 자상한지 전화할 때나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을 때나 사랑을 나눌 때나 온갖 사랑을 퍼부어줬어요. 저는 이 남자를 만나서 축복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2년 뒤 아이가 생겼고 얼마 전 아이 생일날 가족끼리 얼굴 보자면서 한국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미국에서 살아서 한국에는 가끔 왔다 갔다 하세요. 결혼식 날 아버님, 어머님은 만났었지만 아주버님은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느라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는 길이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가족 사진에도 없어서 남편이 어릴 적 사진만 보여줬었는데 순한 남편과는 다른 이미지의 개구장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재의 모습도 매우 궁금했어요. 공항에 갔는데 잠시 후 시부모님이 오셨고 그 뒤에 아주버님도 오셨어요. 저는 아주버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네요. 저의 예전 단골 손님이자 제가 좋아했던 그 남자였거든요. 그 남자와 5년여 만에 아주버님과 재수 씨로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재수 씨 저도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저희는 어색한 인사를 마치고 가족끼리 식당에 갔습니다. 동그란 테이블에 가족끼리 모여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제 오른쪽에는 아주버님이 앉아 계셨었어요. 시부모님이 미국 생활을 얘기하시며 한창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아주버님 다리를 건드렸어요. 그 순간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버님이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고 제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순간 제 안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과거에 항상 그 남자와는 정열적인 밤을 보냈었거든요. 잠시 뒤 아주버님이 몰래 제 손을 잡더라고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아주버님인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식사 중 죄송해요. 지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이 주변이라네요. 잠깐 얼굴만 보러 오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렇게 저희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약속이나 한 듯 건물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비상구가 보였고 먼저 가던 아주버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제게 손짓했습니다. 저희 둘은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뒤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숨죽여가며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주버님은 5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몇 년 뒤 헤어지고 솔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오랫동안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은 제가 일하고 있는 꽃집에 와서 몰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남편이 출장 간 날 원 없이 서로를 만끽했습니다. 저를 평범하고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어준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남편에게 평생 고마워하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의 미련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아주버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주버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버님은 그저 저를 밤이 여자로만 생각해서 만나는 걸까요? 예전 정 때문에 보는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또 상처받겠죠. 사실이라면 미칠 것 같아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새언니가요. 새언니가 초반에는 저희 집에 참 잘했습니다. 다들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는 가족 단톡방도 새언니가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고 그랬어요. 오빠네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예요. 무척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언니가 먼저 시댁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놀다가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딱 1년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댁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새언니는 정도가 조금 심했어요. 제가 보기에요. 시누이짓 한다고 할까봐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면 저희 엄마가 대부분 다 하십니다. 그걸 불만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서운해한 적 없었고요. 그때만 해도 언니는 와서 말이라도 제가 할게요 하고 했었거든요. 그럼 엄마는 괜찮다고 두라고 했고 전 제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본인이 저녁 안 먹는다고 하다가 다 차려놓으니 나와서 맛있게 먹고는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는 겁니다. 아빠가 식사를 늦게 시작하셔서 새언니에게 시아버지인 아빠가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오히려 오빠가 엄마가 음식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게 죄송했는지 오빠가 합니다. 그래도 새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일이라도 안 해서 그런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저는 집에서도 새언니가 있어도 엄마 도와드리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저와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어요. 제가 직장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오빠랑 새언니가 저녁을 먹고 가도 얼굴도 못 보고 가야 해요. 여튼 그런 모습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도 좀 그렇다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집에 와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오빠가 이미 그 일로 오빠도 기분이 상해서 한번 말다툼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새언니도 본인 집에서는 귀한 딸이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댁이라서 잘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인 집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도 귀하게 자랐는데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설거지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시어머니가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했으니 본인 딸이랑 똑같이 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오빠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뭐라도 안 했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언니보다도 제가 더 엄마 도왔어요. 왜냐면요, 제 엄마가 힘든 게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억지소리를 하네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위에서 말한 문제로 다들 조금씩은 꽁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 생신이 돌아왔어요. 집에서 생신상 차리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번에도 좋은 식당에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오빠네 부부도 당연히 함께 하기로 했죠. 새언니가 본인이 아는 식당이 있다면서 예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대요, 오빠가요. 날짜도 정했고 예약한다고 했으니 저는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 생신이 다가오자 가족 단체 카톡에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생신날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되겠냐고요. 저는 식당 정보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그러는 겁니다. 아가씨도 참석하는 거예요? 안 하는 줄 알고 예약 인원에서 아가씨 뺐는데? 여기가 예약을 해놓은 데서 더 늘릴 수 없는 식당이다 보니까 연락은 해보겠지만 자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일까요? 아니 왜 항상 같이 해오던 생일 파티를 이번에는 저만 쏙 빼고 예약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 간다고도 안 했는데 왜 절 뺐냐 했더니 시간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엄마 생신이니 좀 참고 그럼 식당에 연락해보고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답이 왔어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는 곳이고 미리 식재료를 그날 예약 인원에 따라서 준비하는 곳이라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요. 이 연락 기다리는 며칠 동안에 사실 저 속이 부글부글 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언니가 빠져요. 난 우리 엄마니까 생신 꼭 축하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굳이 이번에 본인이 예약한다고 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신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 언니가 책임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죠, 아가씨. 아가씨는 지금까지 어머니 생신 챙겨드렸으니 아가씨가 저 대신 양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결혼하고서 어머니 생신 이제 2번 챙기는 건데 제가 빠지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오빠가 카톡을 보던 중이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받으면서 짜증부터 냈습니다. 지금 새언니 뭐 하는 거냐고요. 나랑 싸우자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이번 한 번만 저보고 참으라는 겁니다. 오빠도 화는 나지만 뭔가 심사가 꼬여 있는 것 같으니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자고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알겠다고 하고 카톡창에서도 알겠다고 하고 방에서 나와버렸어요. 저보다 3살이나 많은 새언니가 이렇게 유치하고 이상하게 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에 생신 예약을 하는데 일부러 절 빼다녀? 별걸로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빠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뒤늦게 아빠도 카톡을 확인하셨고 거기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생일 파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그냥 집에서 저녁 다 같이 먹고 그날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거기 예약하기 힘든 것이고 취소하면 위약금 생긴다고 그러더군요. 아빠가 그럼 그냥 위약금 아빠가 내신다고 하고 취소하기로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저도 엄마한테 미안해서 사온 음식에다가 제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저도 처음 차려보는 거였지만 사온 음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엄마는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별 문제 없는 양 자연스럽게 다들 밥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언니가 일어나서 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오늘만큼은 엄마 생신상이니까 본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랑 오빠까지 달라붙어 있는데 같이 하면 어디가 병이 나나요? 열통이 터졌지만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저 혼자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도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들어간 방으로 오빠가 들어갔고 둘이 뭐라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빠의 언성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놀라서 새언니랑 오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랑 엄마가 들어갔는데도 둘이 말다툼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빠가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꼭 이런 날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기분 나쁜 거 티내고 그래야겠냐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그럼 왜 나는 이 집만 오면 웃고 분위기 맞춰야 하냐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기껏 좋은 식당에서 밥 먹기 힘들게 예약까지 했더니 지금 집에서 저런 거지 같은 미역국에다가 밥을 먹어야 되냐고. 진짜 짜증나는 집안이라고 이러더군요. 오빠가 확 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 역시 너무 화가 났고요. 엄마에게는 나가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오빠가 새언니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 정말 오빠도 그래선 안 되는 건데 너무 화가 났는지 그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언니가 일어나서 똑같이 오빠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분 뭐 하는 거냐고. 싸우실 거면 집에 가서 싸우라고. 왜 우리 엄마 생신날, 좋은 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가 제 뺨도 때리네요. 아니, 제가 뺨 맞을 소리를 했나요? 오빠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이런 날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제 뺨을 쳐야 되나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새언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저도 맞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한 대 때렸습니다. 새언니가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까지 방으로 오셨고 특히 아빠가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저희 모두 방에서 끌려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서로 때리고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하셨고 새언니는 뭐 잘한 게 있다고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를 딸로 생각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나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시누이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다. 그리고 딸 둘 중에 한 명이 설거지를 하면 다른 한 명은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딸 한 명 중 제가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아, 진짜 이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오빠도 옆에서 이야기 듣더니 답답한 듯이 말하더라고요.
딸같이 생각한다는 게 꼭 여동생과 똑같이 해줘야 그게 생각한다는 거냐. 그럼 반대로 딸 둘 중에 나이 많은 딸이 엄마 더 챙겨주고 힘들지 않게 도와드리고 해야 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냐. 지금 본인이 한 말이 아주 쪽팔리게 멍청한 소리라는 걸 모르냐 하더군요. 그랬는데도 이 새언니가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댁에 와서 일하기 싫대요. 그냥 일만 하려고 하면 이 집안의 노예가 되려고 시집을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든대요. 제가 그럼 뭐하러 결혼했냐고 했죠. 언니네 집에서 귀한 딸 노릇이나 하지 그러셨냐고요. 그랬더니 절 노려보면서 나중에 너도 결혼해서 피눈물 한번 흘려보라고 악담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뺨 때린 거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겠다고 했고요. 저희 엄마와 아빠가 말렸지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니네 친정 부모님들도 보통은 아닌 분들이더군요. 바로 와서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면서 난리. 특히나 제 오빠가 언니를 때린 것에 대해서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만 언니네 부모님께 싹싹 빌고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는 행복해야 할 생신날에 날벼락 맞으신 거죠. 오빠도 저도 새언니 부모님께 이러저러해서 언니가 그동안 이랬었다면서 말씀을 드려도 이분들도 새언니처럼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더군요. 그렇게 언니는 그날 친정집으로 가더니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집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건지 연락도 안 받고요. 오빠는 저희 집에서 엄청 야단맞고 사과드리고 새언니 풀릴 때까지 빌어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오빠도 새언니 친정에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차마 그 말은 저희 부모님께는 못하고 저에게만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새언니가 너무너무 싫고 얄미워서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잘못했나요? 새언니 말로는 오빠랑 제가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